자, 수급 전략 세워봐야 할 시간인데 일단은 양 매수가 거래소 시장에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 190억 원 그리고 35억 원 외국인과 기관 매수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죠. 거의 시장을 관망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 34억 원 순매수 그리고 기관은 40억 원대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급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포인트 잡아보면서 전략 세워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포인트로 어떤 단어 제시를 해주시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답답하죠. 예, 천수답 장세로 가겠습니다. 천수답 장세. 그냥 입만 벌리고 하늘만 보고 있는 모습이죠. 좀 아쉽지만 시장이 우리가 이제 흔히 참여했을 때 가장 곤란한 시장이 뭐냐면은 뭔가 나오긴 나왔는데 또 눈에 보이는데 어떤 재료들을 보고도 판단이 안 설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안 해야 좋은 것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게 좋은지 헷갈리고 또 관련해서 환율만 보더라도 뭐 엔화는 지금 우리가 엔화를 볼 때 강세로 가는 게 우리에게는 좀 유리하다라고 이제 알고 있죠. 그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원화를 본다 그러면은 과연 원화가 약세로 올라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또 갑자기 급하게 또 내려오고 있죠. 오고 있는데 강세로 돌아서는 게 좋은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 달 전인가요? 그때만 하더라도 너무 우리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야 이거 금리 인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얘기 있었는데 금세 바뀌어버렸죠 분위기가. 갑자기 또 원화가 또 약세로 뛰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강세가 나온 거구나 생각했는데 또 강세가 강하게 진행되니까 또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저점을 깰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세 번째로 또 밸류에이션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우리가 뭐 싸다라고 얘기하는데 일각에서는 실적 컨센서스가 워낙에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의 지수가 과연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많은 재료들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데 이걸 보고도 판단이 안 서는 장세가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눈치를 어디를 보는가? 수급에 의존한 어떤 방향성 없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세력 중에서 이제 주요 세력이 이제 메이저가 연기금이 되겠는데 연기금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화수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환매가 없는 국내 수급 주체입니다. 환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탈취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목표 투자, 주식 투자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옵니다만은 시장이 약할 때 들어오죠.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밀릴 때만 들어오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고 투신권은 또 최근 분위기 보면 말할 것도 없죠. 지금 분위기는 한 1900포인트 초반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로 내려가면 돈이 좀 들어오고 좀 셀 때는 한 1000원 가까이 위쪽도 올라가면은 또 빠져나가는 최근 또 약간 또 빠져나가고 있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투신 역시도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하기는 힘들죠. 2005년 그 당시에 이제 국내 세력들이 아주 강하게 주도하는 장세가 있었는데 그런 장세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외국인 수급에 기댄 바로 그 천수답 장세가 돼버린 거죠. 왜 외국인이 안 살까? 또 언제쯤 돌아올까? 지금 그런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 이제 수많은 경제 지표도 있고 뭐 변수, 주식 관련 지표들이 있는데 이 모든 지표가 사실 압축된 게 외국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아프시면은 외국인 뭐 현물이나 그쪽만 보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그 외국인 세력은 바로 미국계 자금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적별로 보여드렸는데 영국계를 중심으로 한 유럽계는 다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는 모습이고 미국계 자금은 2009년 3월부터 해서 추세적으로 아직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빠져나가지 않고 매수가 들어왔죠. 해서 이들 세력들의 어떤 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들의 궤적은 바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의 흔적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미국계 자금이 어떤 장기성 인덱스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오죠. 해서 아마 그 부분의 지표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 그쪽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최근에 이런 답답한 그 흐름은 당분간 더 지속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중요한 게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답답한 장세를 좀 벗어나야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답답한 흐름. 지금 업종별로 보더라도 큰 특징은 없습니다. 전기, 가스 쪽으로 양매수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러한 점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장도 답답한데, 그 부분도 또 답답하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 흐름을 보시면은 외국인은 양매수입니다. 코스닥도 사고 있고 거래소 삽니다만은 좀 의미 있는 유의미한 수준의 매수세는 당연히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도 그렇고 매도는 없습니다만은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힘이 없다는 점이 중요하겠고 오늘 업종별로 외국인 금융 서비스 쪽에 살짝 매도가 나오고 나머지 뭐 전기가스 말씀하신 또 원수 장비, 전기전자, 철강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서비스, 원수 장비, 철강, 금속 쪽에 매도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전기가스 마찬가지로 쌍끌이 매수, 화학, 금융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뭐 업종도 그렇고 매수하는 종목을 또 놓고 보더라도 약간의 좀 답답함이 있죠. 매수는 들어오는데 항상 그 시장을 관통하는 중요한 종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닌 거가 중요하죠. 외국인도 오늘 보시면은 뭐 한국전력 같은 종목, 한국가스 같은 종목, 또 많이 빠졌던 포스코나 기아차 이런 종목들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 시장은 이렇게 끌만한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 느낌. 또 기관들도 보시면은 한국전력 또 보이고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 물론 뭐 이슈도 있겠지만은 그 느낌 자체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거기다 뭐 삼성중공업, 한국타이어, SDI 같은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매수는 하는데 매수하는 종목이 시장의 지수를 확 끌만한 어떤 그런 종목에 대한 매수세는 아직까지는 뭐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독점 상품 출시. 단일 종목 100% 투자 가능. 한 종목 100% 보유 중이라도 자유로운 출금 가능. 1599-0050 와우스탁론. 와우스탁론. 증권사 신용미수 대환 상품 출시. 마이너스식 대환 상품. 간단한 신청으로 추가 대출까지 가능. 1599-0050 와우스탁론. 쉽고 빠른 대출 와우스탁론. 업계 최저금리 3.9%에 대환 상품도 3.9%로 가능. 스마트폰으로 매매 가능. 1599-0050 와우스탁론. 네, 그러니까 외국인의 의미 있는 뭐 순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뭐 개별 종목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큰 변화는 그때까지는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뭐 치수가 답이 없으니까요. 오늘 또 치수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의미 있는 수준까지 좀 끌어올릴 때까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 정도는 최소한 올려줘야 되겠죠. 1900포인트, 1960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그 다음에 이거 거래소가 좀 변하는 것 같은데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를 회복해서 안착할 때까지는 추세는 아직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래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보일 때까지는 단기 대응 쪽으로 염두에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종목군들, 개별주 쪽. 이거는 개별주는 항상 계속 제가 강조드립니다만은 그냥 작은 종목을 개별주로 가는 게 아니죠. 시장과 관계없이 자기만의 어떤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당분간은 어쩔 수 없고요. 특히나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지금 실적 검증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합격한 종목 중에서 2013년에도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성장성을 2014년 올해도 가지고 있는 종목 쪽으로 일단 개별주 쪽으로 포트폴리오 짜고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외국인 쪽이 어떤 서구에 큰 변화가 와서 거래소의 어떤 추세를 바꾸는 시점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지수 관련주로 바꿔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그 정도 시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개별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종목을 이야기는 해주시지 않지만 그래도 개별주로 몇 가지 종목을 뭐 몇 차례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나 SM이 기억이 나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해주시고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는 한 45,000원 정도에서 약간 정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게 이제 하이닉스도 그런 말씀을 좀 맞아요. 드렸고, 예, 뭐 대우인터라든지 또 서울반도체, SM 같은 종목이죠. 어저께 제가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설명을 갔다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갔다 왔는데 여전히 평가 자체 뭐 꽉 찼어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굉장히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굉장히 밸류가 제가 항상 비싸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 밸류를 무시할 만큼의 굉장한 성장성을 2014년에 보일 것이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반도체는 여전히 괜찮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SM 같은 경우도 SM은 실적 발표를 안 했죠.
지금 뭐 대우인트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반도체 다 실적 발표를 했고 SM은 실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지금 예정으로 한 다음 주 정도인가 요 예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마 실적 검증이 끝나게 되면은 SM 같은 경우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2014년에 SM 같은 경우도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할 겁니다. 지금 파트너사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파트너사가 중국 쪽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2014년에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좋겠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도 잠시 여쭤봤습니다.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